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중문화 진단 툴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용역을 수주해서 이제 조중문화 진단을 합니다. 목적은 크게 보면 조직문화 건강도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조직문화 진단 툴입니다. 뭐 정확하면 조직문화 진단지죠. 뭐 진단지, 아니면 설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직원들의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인식 수준을 정량화하기 위해서, 정량화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인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애초부터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백지에서 만드는 게 있고, 이런 백지에서 만든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컨설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 모델이 있어요. 모델. 이 진단 모델은 수많은 회사들이 거래하면서 계속 고도화됐겠죠. 이 모델을 가지고 고객사에 맞게끔을 조금 리디자인하는 거죠. 리디자인 해서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지 상태에서 하는 거는 매우 드뭅니다. 이 백지 상태에서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진단 툴을 이제 가지고 조사합니다. 그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고객의 니즈죠. 고객의 니즈를 좀 가지고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제 설문지 완성됩니다. 그 방식을 간소화, 가칭 간소화 방식을 통해서 진단 툴을 하는데, 그 방법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조직문화 진단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 이 장표는 없지만 첫 번째가 발주처, 발주처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배경과 그다음에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과 후공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최근 조직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직 이슈들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기본 베이스 하는 거예요. 왜 기본 베이스 한다는 거는, 실제 설문지를 이제 개발할 때 컨설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마이너스와 플러스 용도로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추가할 수 있는 것들, 빼야 될 것들을 후공정에서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먼저 발주처 주관 부서의 니즈를 파악하고, 두 번째, 많은 회사들이 고객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지가 있어요. 근데 이 진단지가 올드하죠. 옛날 방식이 가지고 예전에는 맞았어. 근데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거죠. 그 문항을 보고 요거는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두 번째, 컨설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 모델이 있어요. 다산 컨설팅도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 진단 툴이 있습니다. 진단 모델이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고도화된 거죠. 뭐 일하는 방식과 업무 효율성, 부서 간 협업, 업무 소통 문제, 뭐 리더십도 팀장 리더십이냐, 임원 리더십이냐, 회사 전체 리더십이냐, 그 관점 좀 여쭤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문항이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09개 문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 109개 문항을 가지고 조사 다 하냐? 못하죠. 사실 당연히 너무 많아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60개 이내로 줄입니다. 그 줄이는 작업할 때 이 발주처의 니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통 여기 조사하는 방식 척도는 요 5점 척도, 6점 척도, 7점 척도, 7점 척도도 많이 합니다. 5점이나 7점이냐? 저희 회사는 6점도 합니다. 그 척도 조사하고, 두 번째, 선택 문항도 있어요. 선택 문항도 있고, 서술형 문항도 있고, 척도 조사하는 방법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단지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형성돼 있죠. 다 조사됐으니까 통계적으로 돌렸을 때는 신뢰도가 있다는 설문지도 이제 완전 검증됐고, 그래서 고객사 가지고 있는 설문지 플러스 우리 회사의 용역 회사가 가지고 있는, 컨설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진단지 플러스 1번 A, B, 그리고 발주처의 니즈 C, 이 세 가지 합쳐서 문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60 이상을 만들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항에서 이거는 좀 우리 회사 안 맞다, 그럼 과감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후공정을 보면 이 후공정이 개선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슈 규명을 다 이제 쉽게 찾기 위해서 역량 요인 분석을 좀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뭐 팀장과의 갈등이 있다면 주는 이유가 뭔지를 세 가지 선택하세요.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협업, 업무 소통, 리더십, 팀장 갈등, 다양한 베이스별로 선택 문항들이 있어요. 이런 선택 문항을 가지고 이게 다른 조직별로, 뭐 본부별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을 그려가지고 A 본부는 업무 지시가 불명하고 B 본부는 뭐 불명한 업무 분장 뭐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이런 문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많은 회사들이 이거 하지 않죠. 근데 저희는 해야 됩니다. 이거 해보니까 후공정은 당연히 개선의 전제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후공정이 있어야 되고, 또 이슈 규명을 뽑기 위해서는 요 조사를 합니다. 세 번째, 컨설팅 회사에 가지고 있는 설문지 문항에서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용어가.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들이 그 영역을 수행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 고객사들 가지고 있는 용어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의 킵오프하고 한 일주일 정도의 고객 내부 상황 들어보면 금방 파악은 가능한데 용어는 금방 파악이 안 돼요. 왜냐, 업종부에 쓰는 용어 다 다르거든요. 제조업에 쓰는 용어, 그다음에 원자재 쓰는 용어, 물류에 쓰는 용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어떤 조직은 우리 부서다 말 수도 있고, 어떤 조직 우리 팀이다 말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은 우리 조직이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사의 내부 용어는 사실 저희 컨설팅 회사가 알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팀이 맞습니까? 부서가 맞습니까? 이거 킵오프 미팅 때 여쭤보는 거죠. 여쭤봐서 예, 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조직도가 맞죠. 조직도에 있는 문구도 최대한 살립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다듬습니다. 다듬어서 해서 그 제거, 이게 기존 거 유지하든지 제거하든지 추가하든지 문구 수정해서 이제 이 설문지 만들어지면 진단지 만들어지면, 보통 진단지는 제가 해보는 게 한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킵오프 미팅 때 이제 조사 다 VOC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먼저 저희가 회사 가지고 온 설문지하고 고객사 설문지 가지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60개 정도 만들어서 먼저 보냅니다. 고객사에 보내고 그 고객사에 다시 검토하고 한 2번, 3번 검토하면 확정됩니다. 최종 확정 필요하다면 그때 윗분대야 될 발표, 그 진단지 구조들, 설문지만 있는 게 아니고 프레임이 있어야죠. 프레임 구조를 딱 한 장을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윗분대 보고 드리고, 그리고 설문지 보여주면서 확정 짓는 형태로 보통 일반적으로 전개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방법입니다.